나 어제 또 말실수한 것 같아. 분명 배려하면서 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질 때 보니까 그 사람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말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특히 상대방의 기분도 고려해야 하니까. 나도 말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됐어. 어떤 책인데? 말의 결이라는 책이야. 이 책의 저자는 말에도 나무의 나이테처럼 결이 있다고 말해. 말의 결이 부드러운 사람은 상대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야. 말을 잘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어.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에 맞는 감각 있고 똑똑한 말하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야. 저자는 이 책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서 말의 결을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 우선 우리가 왜 말실수를 하게 되는지 알려주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저지르는 다양한 말실수들과 대처 방법들에 대해 설명해줘. 마지막으로 살면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말 습관들도 알려주고 있어. 우리를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방법들인데, 먼저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볼게. 첫 번째로 저자는 우리가 왜 말실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말실수를 하게 될 거야. 하지만 더 문제인 건 실수한 걸 알고 후회했어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저자가 말한 이유들을 이야기해 볼게. 저자는 우리가 말실수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말 감각이 부족해서라고 말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차이야. 말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겠지? 그런데 말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을 꺼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섬세하게 헤아려주지 않아. 나는 분명히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조언하고 칭찬했는데 반응이 시원찮거나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릴 수도 있지. 이 모든 게 말 감각이 부족해서라고 해.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꺼내는 연습을 해서 말 감각을 키워야만 관계도 망치지 않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실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말투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투를 조절하고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해.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근함을 표현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말투를 잘못 사용한다면 상대방한테 되려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단순히 내가 친근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맞는 태도와 배려를 담은 말투로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뜻이야.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저지르는 다양한 말실수들과 그것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억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 첫 번째 말실수는 횡설수설하는 말버릇이야.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겪게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주로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거나 두서없이 쓸모없는 말들만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해. 내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일단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한다면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말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도 정리될 테니까. 저자는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다가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 긴장할수록 문장을 길게 느려서 말하지 말고 딱딱 끊어가면서 내 생각을 차분하게 말하는 거야.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실수는 말을 끊는 거야.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어? 하고 대화를 딱 끊어버리고 자기 할 말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잖아. 내가 하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말을 끊어버리거나 대화 주제를 바꾸는 건 아주 나쁜 말 습관이야.
이건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파묻혀 있다는 뜻이니까. 잘못하다가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여기저기 광고하고 다니는 셈이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설사 그것이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도 말이야. 저자는 말을 끊기 전에 내가 지금 말을 끊고 하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면 일단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우선이고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능력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만약에 정말로 중요하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라면 말 끊어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뭐 하나만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하고 반드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감의 말에 내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앓다가 나았어. 그리고 몇 년 후에 친한 친구가 같은 병에 걸려서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말하려고 그 사람을 찾아갔지. 그 사람은 친구에게 나도 그 마음 알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팠을 때 이야기를 줄줄 했어. 한참 듣던 그 친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돌아갔고, 그리고 그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고 병 이야기도 더는 하지 않았어. 친구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친구가 바랬던 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야. 물론 그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돕고자 그랬겠지만 친구가 바랬던 건 아니었던 거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아니라 그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과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 상대방이 공감을 원하는 말을 꺼낸 이유는 해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경청과 이해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 책에서 알려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바로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말 습관이야. 저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 습관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어. 기억에 남는 말 습관 2가지를 말해볼게. 첫 번째는 듣는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라는 말이야. 우리는 회사 사람들과 대화할 때 쓰는 말투와 집에서 아기를 돌볼 때 쓰는 말투가 달라. 왜냐하면 회사 사람들에게는 아기에게 쓰는 말투가 맞지 않고 아기에게 회사에서 하든 말하면 소통이 되지 않을 테니까. 대화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해. 누구인지 알면 그 사람의 취향도 짐작할 수 있겠지? 그럼 대화도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 또 상대방의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2번째 말 습관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지루한 말들이나 긴 연설 같은 걸 듣고 있으면 쉽게 집중력이 깨지잖아. 그래도 우리는 잘 듣고 경청해야 해. 왜냐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으로 주고받는 소통을 위해서는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호작용을 해야 하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하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해. 날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들게 하니까.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려면 우선 잘 들어야 해. 이것들 말고도 저자가 소개하는 매력적인 말 습관들이 많아. 읽고 하나하나 연습하다 보면 너도 모르는 새에 말 습관이 한결 좋아져 있을 거야.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봤는데 꼭 직접 읽어봐. 요즘 너가 하는 고민에 딱 맞을 것 같아. 고마워. 정말 그럴 것 같아. 꼭 한번 읽어볼게.